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자연의 패턴들을 통해서 우주와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미스터리를 풀어보려는 시도를 다루고 있거든요.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개념이지만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서 자연계의 보편적 법칙을 확인하고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을 추적한 다음 마지막으로 동서양 철학의 만남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역사 내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온 그 본질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그 핵심에 있는 가장 거대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실 우리는 만물의 기원, 즉 제일 원인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헌은 아주 현실적이고 관찰 가능한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우리 주변의 세상을 아주 꼼꼼하게 관찰해 보자는 거죠. 이 접근법은 성경 로마서의 한 구절에 기가 막히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본성이 그가 만든 눈에 보이는 만물들을 통해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관찰하라는 명확한 지침이란 겁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조각가가 만든 물리적인 작품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숨겨진 성향이나 생각 같은 걸 충분히 엿볼 수 있잖아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자연계 전체에 흐르는 어떤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패턴을 찾아내면 창조주의 보이지 않는 본성도 유추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 둘의 보편적 법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부터 거대한 거시세계까지 이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패턴의 스케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립자의 양이온과 음이온부터 원자와 분자, 식물의 수술과 암술, 동물의 암수, 그리고 우리 인간의 남성과 여성까지. 말 그대로 세상 모든 게 양성과 음성이라는 상호 보완적인 짝을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 고립되어서 존재하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 문헌에서는 이걸 이성성상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짝을 이루는 두 속성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만 비로소 물질도 생기고 생명체도 탄생한다는 우주의 근본 원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바로 성상과 형상이라는 개념인데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부분, 즉 성상이 있고 그 성상이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태인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 방향을 지시하는 주체이자 원인이라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몸은 그 마음의 뜻을 그대로 반영해서 움직이는 결과인 거잖아요. 이 둘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완벽한 짝인심이죠. 세 번째 파트, 제일 원인입니다. 자, 지금까지 확인한 이 보편적인 룰을 바탕으로 모든 것의 근원을 향해 쭉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 작은 소립자의 에너지조차도 내적인 목적과 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존재의 맨 처음 시작점, 즉 제1원인 역시 똑같은 형태의 이성성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말이 되겠죠. 결과가 그렇다면 당연히 원인도 그래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제1원인을 눈에 보이지 않는 주체로 봅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가진 이성상이 각각 나누어져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피조물들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개성진리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인간은 이 제1원인의 모습을 아주 직접적으로 닮은 형상적 개성진리체로 봅니다. 반면에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연 만물들은 창조주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상징적 개성진리체라고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파트, 동서양의 만남입니다. 이 생물학적이고 신학적인 이론이 고대 동양 철학과 딱 맞아떨어지는 아주 흥미진진한 서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동양 철학의 핵심인 주역을 보면 우주 창조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것의 근원인 태극에서 출발해서 이것이 음과 양으로 나뉘고 오행을 거쳐 결국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떠세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살펴본 그 창조의 전개 방식과 소름 돋게 똑같지 않나요? 이 자료가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철학적 종합이 바로 여기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음양을 곧 말씀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서양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의 음양론과 서양의 창조론이 결국 완전히 같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엄청난 통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헌이 짚어내는 아주 예리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고대 동양 철학이 세상 만물이 음과 양의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건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원인 태극이 단순한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사실은 깊은 차원의 성상과 형상을 지닌 인격적인 창조주, 즉 제1원인이라는 사실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점을 딱 꼬집어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아주 작은 원자부터 길가의 핀 꽃, 그리고 우리 자신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것이 이 조화로운 짝, 이성성상이라는 완벽히 동일한 설계도 위에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이 거대한 패턴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